오늘은 아침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보고 왔는데요. 꼭 또 나누고 싶었던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선 아이맥스 추천드리고 음악도 굉장히 8090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큼 전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조승연 작가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평범한 사람이 이제 대의를 지구를 구하는 그런 약간은 미국식 그런 SF물인데요. 그런저런 이념을 떠나서 우선은 영상미가 너무 끝내줬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영상을 내가 또 볼 수 있을까?' 제가 오로라를 보러 가는 게 제 꿈인데 '우주를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같이 보았던 저희 메이트인 아들이랑 꼭 우주 여행을 가기로 또 저희의 이제 꿈 일기장에 같이 적기로 했습니다. 광활한 우주, 우주. 사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삶이 돌아가게 하는데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새로운 그런 돈 벌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찾았던 건데요. 그 찾는 과정이 보물찾기처럼 내가 원래는 숨겨져 있는 보물이 무언지 모르고 찾는 것처럼 제가 계속 얻게 되는 선물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나는 1등 보물찾기 1등 선물을 가져야지.'라고 했는데 왠지 그냥 소소하게 네일클로버처럼 찾는 여러 가지 요소요소의 보물들이 오히려 저를 더 풍요롭게 해 주고 제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방탈출 좋아했던 이유도 이제 요소요소에 뿌려져 있는 힌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쪼끔 더 빠르게 눈치 있게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힌트들은 비단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어 해마다 제 생각이 달라지는 게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지키려고 했던 약속을 못 지키거나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이 확장돼서 '아 사고력의 확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멀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습관 또는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구나. 바삐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단서들을 모아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로 소화시키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너무 느껴져요. 그런데 저에게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이 세 가지가 그런 시간을 매듭짓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나 책의 경우는 제가 살면서 억지로 찾아보지 않으면 놓칠 것들을 알게끔 쪼끔 도와주는 그런 기폭제가 되고 그런 생존하고 있는 작가들의 글도 읽고 유튜브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저에게는 좋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라는 걸 정말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파트너랑도 소통을 할 때 이렇게 줌을 켜고 우리가 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스토리로 같이 공유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비하고 제 앞에 그러니까 더 나갈 넥스트 스텝을 정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사의 주인공이 여성으로 돌아오신 거 아시죠? 그때 느꼈던 건 모든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시대 변화를 제일 먼저 반영하는 게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이게 일반적인 수준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진 것도 너무나 신기했고 제가 그 경험을 할 만한 세대였는지도 몰랐었는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라떼는 이야기 쪼끔 하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였죠? 아침에 택시를 탈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택시를 태워 주지 않았고, 그때 저 지각할까 봐 태워 주셨던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안경을 썼으면 안 태웠을 건데 안경을 쓰지 않았으니까 타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남대문에 가서 이제 뭘 구매를 할 때 이제 흥정을, 어린 마음에 흥정을 해 보는 거를 또 어제 들어 가지고 흥정을 하는데, 그 사장님, 남자 사장님이 "여자한테 팔지 않는다. 첫 계시는 남자한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서운함과, 서운함은 아니었고 적개심과 반항심이 많이 들어서 '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곱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배웠던, 우리가 예전에는 뭐 농경 사회 전에는 당연히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남성이 훨씬 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로 면에서는, 노동 면에서는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훨씬 더 기량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남존여비 사회였다 보니까 이제 아들 하게 되는 거, 저 그거 너무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맨날 이제 오면은 걸레질부터 하라고 했던 그런 집의 가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억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한계를 두는, 네,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맞이, 양가의 맞이였기 때문에 늘 저는 책임지고 인솔하고 통솔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도 회사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이렇게 판도를 바꿔서 뭐 예를 들어 저희 드라마 중에 그때만 해도 후나미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네, 김희애 배우님이 나오고요. 최수종, 네, 그 드라마라든지 그때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제가 여자 서사를 많이 좋아하는 게, 제가 여자니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저는 약간 테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그런 짐들이 굳이 필요할까? 그래서 더 과잉으로 내가 남자다워 보여야 되는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이 더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개인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개인의 특성과 섬세함이라든지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조금 수용해 주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세대 격차는 있죠. 지금 뭐 60, 70, 80 그런 나이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존의 것들이, 이거는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순환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44년 동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스키니진 입지 말라고 했어요. 저 헬스 다녔을 때 헬스장 관장님도 그렇게 조이는 옷이라든지 하이힐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딱 생각했던 예쁜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꽉 끼는 바지에, 그래야 조금 더 날씬해 보인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너무나 높은 하이힐에, 하이힐도 지금 보면 꼭 갑오시가 있는 13cm 이상짜리 그 신발들은 지금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수하다가 '아,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쪼끔 바꿔 본 게 40 넘어서예요. 그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지금 보면 딱 정해 놨던, 내가 아는 세계에 정해 놨던 것만 같고, 근데 패션을 뭐 좋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제 몸이 살이 찌고 나서부터는 더 그랬죠. 제가 사실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도 고지혈증이나 대사에 대한 부분이 위험하다라는 회사에서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나왔는데, 그때 늘 무시했던 것 같아요. 어제 치킨에 술을 먹었으니까 이 정도 나왔겠지. 이건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그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첫 이석증이 발병하고 나서 회사를 일주일간 쉬고 한약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하고 나서 저희 첫째 딸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저한테는 순환이 약점이고 그랬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바꾸려고 매일 제가 괄사에 고관절 순환하는 거, 그리고 다리에도 압박 스타킹을 회사에서 신고 있으니까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긴 한데, 그리고 지금 매일 먹는 PM 덕분에 제가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한 4년 전에 땀띠가 났던 건데 피부가 약간 착색을 넘어서서 약간 먹먹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PM 먹고 순환하고 이제 크림 바르면서 호전 증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반성해요. 44년 동안 방치해둔 몸이 제가 뭐 한두 달 먹어 가지고 완전히 바뀌겠다라는 건 너무 날로 먹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한 9년 10년 이상은 있어야 내 몸에 '아 너 지금 몸이 정상화됐어.'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막 갑자기 '내가 뭘 바꿔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내 몸을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는 여러 가지 의미로 너무 저에게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같이 즐겨준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는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볼 건데, 대견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정말 가족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내 몸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해 봤던 걸 시도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무모하거나 리스크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꾼 것들이 모두 다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이 헤어스타일도 제가 11년 가까이 오로지 그 탈색모를 많이 고수를 했었는데, 바꾸고 나서 뭔가 쪼끔 제가 활동하는 거에도 제약이 없는 게, 예전에는 정말 수영장을 못 갔던 게 머리를 감고 말릴 시간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놓았었는데, 지금은 쪼끔 더 액티브하게,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건데 삶을 액티브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자극을 '아 뭐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극을 받는 거예요. 받고 느끼고 경험하고, 받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젊어진 느낌이 들고, 김미경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29 이다." 네. 17 살을 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9 이면 제가 지금 29 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그냥 세팅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녀왔던 그 전주 블로거 모임에서는, 지난번은 AI에 대한 강의를 해 줬는데 이번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설정하는 걸 배웠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일도 어쨌든 온라인이 필요하다.' 왜? 모든 광고는, 그리고 모든 정보 수렴은 지금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오프라인이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온라인 상점이잖아요. 저의 소비자분이나 저의 파트너가 무엇을 구매할 때 어디서든 장소 구애 없이 URL 하나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저에게 있는 재고나 뭐 다른 리스크는 없고 CS도 모두 다 본사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도 좋아해요. 공간에 대한 부분도 좋아하고, 제가 그 건축에 대한 책도 읽긴 하는데 그런 오프라인이 주는 압도감과 공간감에 대해서도 너무 좋죠. 향기나 음악, 그리고 공간과 디자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장센에서 느끼는 그런 압도적인 느낌.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그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좀 획기적이면서도 신선하고 내가 이렇게 노출되는 광고판이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그 길을 잘 찾은 것 같고요. 이번 모임에서 이제 여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고민은, 그분들이 직접 프라이드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매출로,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퀄리티가 좋은데 입소문이 나지 않아서, 또는 이미 경쟁 그런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게 트렌드화 받지 않거나, 여러 가지 너무 변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저는 뭐 '제 사업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돌파하는 데 온라인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만 귀결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 파급력을 더 크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고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온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말 '자명해진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챗GPT의 한계는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결과 외에 이제 사람이 끌리거나 당김으로 인해서 얻는 것들을 챗GPT나 뭐 제미나이, AI들이 다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의 특정된 한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이 느꼈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인스타는 정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고, 정말 제한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닿을지 모른다라는 장점 덕분에 나와 결이 맞고 나와 생각이 맞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한 5년, 4년 전에 이원일 대표님이 계세요. 제가 1,000만 원으로 서울에 집 샀다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때만 해도 팔로워가 높지 않으셨어요. 2만, 만, 1,000명? 제가 지금 블로그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근데 지금은 10만 팔로워가 넘고, 또 자제분께서 아들이 3명이거든요. 새아들 아빠가 전합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영감 받으셨던 드라마 컨텐츠도 올리고 영화 컨텐츠도 올리면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인사이트를 정리해 두셨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와, 나도 내 롤모델이야. 나도 저렇게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가치를 전하고 그런 내가 멘토가 되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들었으면 난 정말 인생을 잘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분이 그러셔서 제가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도 뵙고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신청해서 딸하고 같이 참석도 해보고, 그런 점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자녀분하고 같이 PM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래. 우리 이제 통하는 사람들은 통하는 그런 바이브나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가까이 두고 싶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에게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미래가 기대되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궁금하면 이제는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모두 다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책 읽는 게 조금 자기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양질의 컨텐츠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위로로 또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 있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고 왔는데 또 되게 생각이 많아졌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데요. 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